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질의문 몇 가지 계속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질의문들 공부를 하고 있었죠. 허리문 날리는 거에 대해서 쭉 봤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조인을 써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속 질의문을 써가지고 그 두 번에 걸쳐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자면은 일단 질의문들 몇 가지를 좀 봤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봤던 부속 질의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예제처럼 뭐 달콤 비스킷을 생산한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명과 단가를 검색하시오. 자, 이런 것들을 푸는 형태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선 단일행 부속 질의문이었던 이유가 우리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박스 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값이 한 빗 제가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어떤 값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뭔가 커리를 날려가지고 질의를 하면은 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단일행 부속 질의문이었다. 그다음에 그 다음 거 같은 경우도 판매 데이터베이스에서 적립금이 가장 많은 고객의 이름과 적립금을 검색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적립금이 가장 많은 고객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000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5,000원이라고 딱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립금이 같은지 그냥 일반적인 웨어 문을 썼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실제적으로 부속 질의문을 사용할 경우는 다 이렇게 단일 하나의 값만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뭐 맥스나 이런 거 쓸 때 하나만 나오겠지만 아까 뭐 그냥 일반적인 셀렉트를 쓸 경우에는 값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등호라든지 이런 거 쓰면 어떤 거랑 등호인지 어떤 거랑 뭐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다중행 부속 질의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질의문을 서브 쿼리를 날렸을 때 그 쿼리에 대한 결과 값들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어떤 집합 같은 형태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자면은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그래서 우리가 결과값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그 부속 질의문 결과값 여러 가지 중에 일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과 비슷하게 not in을 쓰면은 반대로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참값을 검색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t in과 비슷하게 exi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약간 in과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 이거는 결과값이 존재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을 내뱉는 형태의 약간 필터를 거는 형태가 exist라고 하는 어떤 연산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in과 exist, 그다음에 반대에 not in과 not exist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값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값들 모든 것과 비교했을 때 참인지 아닌지 여부를 쓸 경우에는 우리가 all이라고 하는 부분을 써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지, 그다음에 n이나 some은 일부만 써도 되는 건지, 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뭐 파이썬이나 아니면 뭐 다른 코딩을 할 때 많이 써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형태로 사용하는 어떤 조건문이 연산자고 그것을 다중행으로 나오는 부속 질의문에 쓰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것보다 우리가 이런 예시를 통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풀어봤던 문제긴 한데, 자, 바나나 고객이 주문한 제품의 제품명과 제조 업체를 검색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원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조인을 가지고 아마 전에 한번 풀었던 기억은 있을 거예요. 근데 조인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서브 쿼리를 활용해서 바나나 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뭔지를 이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제품명과 제조 업체를 검색하는, 자, 이런 형태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다면은 이거를 서브 쿼리를 부속 질의문을 활용한 형태의 검색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한번 간단히 보면은, 자, 우리는 지금 그럼 바나나 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도대체 뭔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바나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주문을 뭐 P06, P01, 뭐 P04 이렇게 주문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일부 부분을 따로 이렇게 쿼리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자, 주문 고객이 바나나인데 그걸 웨어문으로 조건으로 걸고 셀렉트 주문 제품 하면은 아까 봤던 P06, P01, P04라고 하는 값들이 이 부분에서 따로 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값들을 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이 집단, 이제 집합이 있다면은 이 집합에 속하는 제품 번호에 따라서 그 제품 번호만 가지고 제품명과 제조 업체를 따로 빼내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가 i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in을 써가지고, 자, 뒤에 있는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 번호만을 가지고 제품명과 제조 업체를 나타내라 라고 이 부분이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 테이블을 한번 보자면은, 자,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우리가 이렇게 제품명과 제조 업체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P01, P04, P06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중엔 부속 지임을 써야 되고, 이것은 in을 써가지고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 번호만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을 할 때 이렇게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써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in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자주 쓰이는 또 연산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속 지림은 어려워하는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다른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판매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슷한데 바나나 고객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이 그냥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in이 아니라 not in만 쓴다면은 나머지에 대해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ot in 하면은 그러면은 이 바나나에 대한 주문 제품이 나오는데 이 주문 제품이 아닌 제품 번호들만 빼내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 제품 번호가 아닌 나머지들에서 빼놔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검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P06 이 중간에 대한 이 리스트가 P06, P01, P04였다면은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다 대조해 봤을 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제품 번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품명과 제조 업체를 따로 빼내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부속 질의문을 이용한 검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부속 질의문을 사용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면, 자, 판매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한식품이라고 하는 이 식품이 제조한 모든 제품의 단가보다 비싼 제품의 제품명, 단가, 제조 업체를 검색해 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는 순간 뭐 맥스 같은 걸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다중행 질의문을 써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항상 볼 때 무슨 모든 제품의 뭐뭐보다 모든 제품에 이런 게 나오면은 당연히 all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풀 때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자, 그럼 도대체 이 대한식품이 제조한 제품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대한식품이 제조한 업체가 뭔지를 한번 보자면은, 자, 대한식품이면은 지금
4,500원, 1,200원인 거잖아요. 이 단가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식품이 제조한 모든 제품의 단가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보다 비싼 제품의 제품명, 단가, 제조업체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브쿼리에 대한 결과물이 사실상 우리가 4,500원과 1,200원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집합에 모든 것보다 비싸야 되니까 올이라고 적어줘서 올 이거보다 비싼 단가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from 제품의 제품명, 단가, 제조 업체를 검색하면은 원하는 이거보다 비싼 5,500원 매운 쫄면, 자, 이런 부분이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속 지리문을 활용한 검색 한번 살펴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exist를 이제 써보는 예시를 볼 건데, 사실 이게 조금은 어렵고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exist는 기본적으로 필터링의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쿼리를 안에서 검색하는데 그 특정 쿼리의 참값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필터를 걸어가지고 참값인 부분만 가장 위에 있는 셀렉트 부분에서 출력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약간 반대로 우리는 문제를 보자면, 자, 2019년 3월 15일, 자, 이때 검색 제품을 주문한 고객이 있다면 이 고객의 이름을 찾고자 하는 거죠. 자, 이름을 찾고자 하니까 우리는 고객에서 고객 이름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존재하는지, 자, 존재하는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 괄호 안의 부분이 참값이 되면 참값인 부분에 대한 고객 이름을 출력을 하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자, 2019년 3월 15일에 제품을 주문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 정보는 지금 고객 아이디로 서로 키로 연결이 되어 있고, 고객 이름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고객 테이블에 지금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트루값을 걸어야 되는데, 서칭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인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가지고 exist로 만약 이것을 검색하려면 우리가 조인을 써야 하는데, 자, 그래서 조인을 한다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주문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 두 개의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합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문에 있는 주문 고객과 그 다음에 고객에 있는 고객 아이디 이 두 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일단 지금 조인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조인할 땐 당연히 지금 주문과 고객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서브 쿼리에는 from에 지금 주문만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게, 왜냐하면 이 고객 테이블은 이 앞에서 이미 불러왔기 때문에 고객과 주문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불러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합쳐진 경우죠. 그랬을 때 주문 일자가 2019년 3월 15일 일인 거에 대해서 전체를 셀렉트를 한 다음에, 그럼 이 셀렉트에 대해서 지금 뭔가 값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객 이름을 빼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 부분이 지금 쿼리문으로 질의를 날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좀 비효율적이, 이거는 제 생각에는 exist를 쓰는 예시를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좀 보여준 부분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어차피 이렇게 조인을 할 거였으면 조인한 다음에 그냥 고객 이름만 가져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exist를 사용하는 그냥 예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xist는 이 뒤에 있는 괄호 이 부분에 대해서 select 분이 참값으로 나온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 이름을 검색하자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연산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의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같은데,
자, 그다음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판매 데이터베이스에서 2019년 3월 15일에 제품을 주문하지 않은 고객의 이름을 검색해 보자. 사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주문하지 않은 고객인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주문한 고객을 여기 이렇게 검색하고 그랬을 때 not exist 하면은 여기에서 존재하지 않은, 여기서 참값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이 이름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exist랑 반대는 not exist로 그냥 한 줄만 적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exist랑 이는 나중에 보면 굉장히 질문 많이 하는데 이거는 필터를 거는 느낌이고 이는 하나하나 있는지 없는지 대조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건 exist 쓴 다음에 괄호 열고 버리면 달리고 이는 그냥 어떤 특정 속성을 적어서 이 속성이 in 뭐뭐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아마 대용량으로 돌릴 때는 exist가 조금 더 빠르게 잘 돌아간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저희가 볼 거는 자, 그래서 셀렉트문 다양하게 지금까지 계속 배워봤어요. 근데 셀렉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같은 질의 내용이더라도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해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질의문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동일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주문한 제품명, 제조업체를 알아와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배운 이렇게 1번 조인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사실 이게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인을 쓰면은 그냥 쫙 합친 다음에 그냥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인 양 모든 걸 쓰면 되기 때문에 가장 재생계는 쉽고 직관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인할 때는 우리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합쳐줄지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했을 때 제 생각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in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바나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문한 주문 제품을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존재하는 제품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찾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굳이 exist로 질문하겠다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똑같이 사실 1번이랑 거의 1번에 유사하죠. 1번이랑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존재하는지 exist만 해가지고 한 번 더 다시 불러오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굳이 이렇게 안 쓰고 1번으로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좀 다른 연산자를 써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오면은 어떤 거를 쓰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거나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잘 뭐 조인을 쓰거나 뭐 exist in 다 각자 써가지고 허리문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잘 익숙해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제 커리문 만드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셀렉트는 다 끝났고 업데이트는 자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새롭게 바꾸는 뭔가 값을 바꾸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문법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적은 다음에 오른쪽에 내가 원하는 테이블 이름을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해서 set 부분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변수를 일반적인 뭐 C나 파이썬에서 변수를 쓸 때 뭐 x는 뭐 x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변수명을 쓰듯이 자, 어떤 속성은 어떤 값을 넣어라. 어떤 속성에는 어떤 값을 넣어라. 이렇게 일반적인 변수 선언과 같은 형태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조건은 우리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뭔가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아래에 있는 where에다가 조건을 또 적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set 뒤에는 우리가 속성 값을 어떻게 수정할지 그냥 변수 선언과 비슷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where절 여기 뒤에는 이 만족하는 투플에 대해서만 속성 값을 수정하게
컨디션, 조건을 넣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자, 제품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서 제품 번호가 P03인 제품의 제품명을 바꿔보자.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이제 이거를 바꿔보는 건데,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면은, 자, 이런 거죠. 자, 일단 업데이트 뒤에 우리가 어떤 거를 바꿀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제품을 지금 바꾸고 싶죠. 그래서 제품 업데이트, 제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조건이 뭐예요? 자, P03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P03을 받고 싶으니까 일반적인 셀렉트 문과 동일하게 웨어에다가 제품 번호는 P03이라고 적어줘요. 그럼 이거는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제품 번호가 P03인 거에 대해서 뭔가를 수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뭘 수정할지는 우리는 여기 set이라고 적힌 이 부분에서 바꾼다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set 뒤에다가 제품명은 통큰파이 이렇게 적어주면은 자, P03인 제품 번호에 대해서 모든 제품명이 통큰파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03이 원래는 쿵터파이라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자, 그 부분이 P03이 이렇게 통큰파이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체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같은 경우 할 경우는 원래 있던 값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셀렉트 별 하면은 모든 걸 다 표기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데이트 문은 이런 형태로 또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업데이트 문을 보면은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단가를 제품 데이터에 이렇게 있는데 자, 단가라고 하는 것을 전체 다 10% 인상하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예전에도 이런 거 봤지만 셀렉티브 할 때 10%를 곱한 다음에 제가 받아 볼 수도 있죠. 자, 그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 있던 테이블을 다 바꾸는 경우에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써야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제품에서 자, 우리는 제품이란 테이블을 바꿀 건데 셋 뒤에다가 단가는 단가 곱하기 1.1 이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돌려가지고 결과 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rom 해서 전체에서부터 select에서 제품을 표기해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단가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바뀐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업데이트 문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단순한 웨어만 썼지만 당연히 여기도 복잡하게 하려면은 부속 지리문 서브 쿼리를 활용해서 지리문을 또 날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판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정소화라고 하는 고객이 주문한 주문 수량을 5개로 수정해 보자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근데 주문 수량을 5개로 수정해 보자 하면은 주문 고객으로 조건을 걸면 되는데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정소화라고 하는 이런 이름 같은 정보는 우리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고객이라고 하는 이런 테이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정보는 자, 이 정소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이디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그 아이디에 대해서 주문 수량을 바꿔야겠죠. 그다음에 정소 동명이인이 있다면 여러 가지 아이디들을 다 다중으로 갖고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정소화의 아이디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디로 이 부분이 써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허리문을 만들어서 자, 고객 이름이 정소화인 것의 아이디를 먼저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통 정소가 애플일 텐데 애플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면 다중값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다중값들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주문 고객에 대해서 수량을 바꿔라 라는 이런 형태로 또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스트들이 나오면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그 리스트에 속하는
주문 고객에 대해서 그럼 in을 쓰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량을 5 그러면은 수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래는 5가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5로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출력이 된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속질이면 서브 쿼리를 활용해서도 업데이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업데이트까지 했으면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그 다음은 딜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는 값을 그냥 변수 선언하듯이 바꾸는 경우였다면 딜리트는 더 간단한 게 그냥 그 튜플을 삭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문을 쓴다면은 우리가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사실 셀렉트문과 비슷합니다. 셀렉트문과 비슷한데 셀렉트는 그냥 그것을 보여주는 거였다면은 딜리트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삭제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있는 것을 from 뒤에다가 원하는 테이블을 적어놓고 where에다가 조건을 적어주면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투플을 삭제할지 그 위에는 딜리트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들으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지난번에 드랍 테이블을 배웠던 기억이 조금 날 거예요. 한 2주 전쯤에. 자, 드랍 테이블은 뭐였냐면 테이블을 없애는 거였죠. 그렇죠? 그건 DDL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드랍 테이블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흔적도 없이 다 그냥 테이블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였다면은 지금 여기 있는 딜리트는 투플들, 데이터 샘플들 하나씩을 지우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약간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웨어절에다가 조건 없이 적어주면은 그냥 모든 데이터들이 한 번에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삭제되지만 그 구조 자체, 약간 그 흔적은 남는 게 웨어, 아까 우리가 딜리트인 거죠. 그래서 스키마는 남길 때는 딜리트를 쓰고 스키마도 없이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드랍 테이블 이전에 배웠던 명령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간에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딜리트 문 봤는데 이것도 뒤에 예제를 조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뒤에 예제 딜리트 문을 한번 보자면은 자, 주문 일자가 2019년 5월 22일인 주문 내역을 삭제해 보자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딜리트문, 셀렉트문과 동일해요. 그냥 2019년 5월 22일에 주문한 데이터를 찾는다. 그냥 동일하게 적고 셀렉트가 아니라 맨 위에 딜리트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찾아야 하는 테이블이 주문 테이블이니까 이 주문 테이블에 들어가서 2019년 5월 22일 자, 이때 뭐를 했는지를 본 다음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거를 딜리트해라. 그래서 from 주문에 하되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문 일자라고 하는 이 속성이 2019년 5월 22일 일인 거에 대해서만 제거해라. 그러면은 오른쪽에 해당하는 저 부분만 제거돼 가지고 나머지만 나와 있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셀렉트문과 동일한 형태,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딜리트문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딜리트문도 또 동일하게 우리가 부속 지리문을 이용해서 딜리트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문제를 볼게요. 똑같이 정소화 고객이 주문한 주문 내역에 대해서 이거를 삭제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 정소화 고객이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왜냐하면 이 주문 테이블에서 삭제하고 싶은 건데 이 주문 테이블은 지금 정소화라고 하는 고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문 고객 어떤 아이디를 정소화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리문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고객 테이블에서 따로 고객 이름이 정수화인 아이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값이 애플이라고 하는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in을 써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주문 고객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투플을 삭제하라.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삭제돼 가지고 지금 애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부분과 그다음에 뭐 이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돼 가지고 없어진 경우를 이렇게 왼쪽 아래처럼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속 지리문을 쓰면은 네, 이렇게 삭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사실은 부속 지리문은 뭐 딜리트 업데이트 어떤 거에 상관없이 그냥 웨어 오른쪽 웨어에 있다면은 적당히 써가지고 삭제를 할 수 있다는 자, 그 점을 잘 알아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부속 지리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 부분인데 그다음에 딜리트를 쓸 때 투플을 다 삭제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from 주문 한 다음에 딜리트를 하면은 우리가 select star 하면 다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여기처럼 그냥 딜리트를 하면은 웨어 조건 없이 모든 주문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드랍 테이블과는 가장 다른 점이 아까 드랍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조차 없이 그냥 흔적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라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구조 자체는 그래서 뭐 주문번호, 주문고객 이 구조인 스키마 자체는 유지한 채 투플들을 모두 다 삭제시킬 때 쓰는 게 이 딜리트 문이다. 그래서 웨어에 빼면은 다 삭제된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분량이 애매했는데 그냥 조금 짧게 네, 가져왔다고 봐주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네,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은 당연히 그 빨간 날은 네, 무조건 휴일이니까 네, 이날 휴일하고 다음 주 네, 수요일 날 다시 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이 적어서 좀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